그리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명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채권을 5억 5천에 매입을 한 거고 6천만 원에 대한 수익을 본 거죠. 어깨 좀 푸세요. 청심환을 막 껄껄해서 막 심장이 엄청 팔아벌 뛰는데. 저도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생소한 분야라서 진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시면은 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네.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되게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어가지고 그게 되게 좋아요. 영상 찍을 때는 안 궁금한 내용도 막 물어보면서 끄집어내더라고. 그러면 네. 동자희님 인사와 후기 한번 시작해보시죠. 가시죠.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장인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또 귀한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등대지기님과 희망퇴직자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등대직이고요. GPL하고 MPL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MPL이나 GPL을 할 수 있게끔 가이드 및 케어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MPL 투자나 GPL 투자에 조금 더 관심도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가이드하고 케어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GPL이나 MPL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업자까지 발행을 하고 전업 투자자까지 갈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하고 있고, 등대지기라는 이 닉네임은 투자가 방향성이 또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등대라는 그런 개념으로 방향성이나 가이드를 하자라는 취지로 등대직이라는 닉네임을 정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희망퇴직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등대지기님의 제자라고 할까요? 경매로 처음 시작을 했다가 GPL, MPL로 이렇게 인도해주시는 스승님을 따라서 열심히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초짜 대부업 대표 사장이고요. 지금도 대부업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공감대여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지 한번 어떤 인연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경매를 처음 배우려고 찾아왔었죠. 경매를 배우러 왔을 당시에는 저는 전세, 월세 계약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부동산 문맹인이라고 하죠. 22년도 아시다시피 막 부동산이 막 이제 네. 호황으로 올라갔던 시기였고, 그런 시기에 제가 부동산을 알게 돼서 경매를 배우러 찾아왔었고, 제가 2월에 왔는데 4월에 낙찰을 받았어요. 첫 입찰에. 그러한 인연이 돼서 많이 신뢰를 하게 됐고, 코로나 때 사실 부동산 시장에 많이 격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굳이 부동산을 소유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MPL, GPL 투자를 알게 됐죠. 성향이 되게 똑부러지는 성향이라서 지금 말하는데도 좀 느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희망퇴직자는 이제 전업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딱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희망퇴직자 포함해서 몇 명이 지금 또 전업으로 하고 있고, 네. 전업이라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열의만 있고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직군은 아니다. 전업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좀 벗어나 자기 그렇죠. 사업을 한다? 하고 싶은 좀더 일을. 전업 투자자시기도 하지만 많은 이제 책임감과 이런 게 맞죠. 어깨에 또 있잖아요. 네. 직장인과 다른 또 다른 삶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전업이라고 해서 되게 시간을 자유롭게 쓸 것 같고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더 큰 부담감과 내 스스로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이 네. 있는 그거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으로 가서 제가 진짜 아까부터 계속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MPL과 GPL 검색을 해보면 나오지만 뜻이 그렇게 막 와닿진 않거든요. 돈이 필요하면은 대출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아시겠지만은 DSR이라는 이제 규제 때문에 담보의 가치는 되는데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지를 어디로 가냐? DSR을 안 보는 대부사 쪽으로, 신용이 안 좋아서 대부사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소득 수준이 오히려 높으신 분들도 많이 와요.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부분을 돈이 필요하니까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로 들어오고 담보물의 가치를 우리는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출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GPL은 말 그대로 담보의 가치만 우리는 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주고 약정한 대로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얻는 투자 방식인 거예요. 대부에서는 은행에서 보는 것들을 안 보나요? 담보만 괜찮으면 대출을 다 해주는 편인지. 이게 나중에 부실이 됐을 때는 담보의 가치가 있어야지만 채권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1번은 담보 가치, 부수적으로는 뭐 소득 수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스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 오실 줄 아시는데 굉장히 우량한 담보 물건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유명하신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DSR 규제 때문에 가장 심한 것 같고요. 또 자영업자분들은 대출에 있어서 조금 용이하지 않잖아요. 은행에서는 사대보험이 있으신 직장인분들을 좀 우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소득 증빙을 해서 높은 이자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오히려 더. 안정성이 신용보다는 더 높죠. 어떤 식으로라도 경매로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GPL 투자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내 자본금 갖고 그냥 은행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은 대출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내 자본금 갖고 그 사이즈에 맞는 은행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사이즈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거죠. GPL과 NPL이 한 끗 차이요. GPL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사실은 아. 이제 부실채권이 되는 거죠. NPL이 되는 그쵸, 거면? 그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거기 또 나아가서는 부동산 경매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GPL하고 NPL이. 경매 보시는 분들은 그 질문도 많이 하세요. 가끔 경매지 보면은 NPL 담당자 연락처 뜨는 게 네. 있거든요. 거기 연락해서 그거를 취하시키고 부실채권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개인이. 그쵸. 많은 분들은 권리분석상 문제 있는 줄 알고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안 보이던 이름이 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채권을 살 수 있는 그 담당자 연락처. 그렇죠. 담당자분들도 매수 의향서를 받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비딩을 시켜요. 그러니까 낙찰가율만큼 또 올라가는 거예요. 사후정상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후정상 방식은 그 부동산을 꼭 취득해야 되는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은 수익 내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에요.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NPL 담당자들이 네. 있으니까 거기다 연락해서 채권을 매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은 1차적인 부분인 네. 거고 실제로 해보시면 네. 그 안에서도 나한테 순번이 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우선 1차적으로 주거용도는 거의 매각을 안 해요. 이 투자를 한 1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개인한테도 매각을 했었어요. 네. 채권을. 네. 이제는 개인한테 매각을 안 하고 채권은 그대로 유동화 회사에다가 놓고 매각하는 전제 조건이 너가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 조건으로 사후정상 방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실질적으로 돈 되는 채권은 잘 매각을 안 해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네. 그냥 경매로도 잘 매각될 것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컨택을 해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단독주택, 토지, 뭐 상가라든지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지는 물건들을 이렇게 보통 이제 접촉을 했을 때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라든지 누구나 원하는 것들은 우량한 굳이 자연스럽게 낙찰가율이 높기 때문에 방어입찰처럼 이제 좀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담보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촉하시는 방법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DSR 말씀하셔서 그러면 국가에서 뭐 DSR 규제 7월 달에 스트레스 DSR도 더 강화가 되는데 그럼 오히려 역효과로 여기는 의뢰건들이 더 많아지겠죠. 수요자들은 결과적으로 선택지가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자기네들은 대출을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규제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대부사들을 컨택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좀 대부업이라는 거에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쵸. 오늘 깨고 갔으면 좋겠어요. 경매도 왜 뭐 남의 집을 빼앗는 거 아니야?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듯이 대부업도 불법 사채 아니야? 맞아요. 하지만 사실 불법 사채 때문에 많이 대부업 이미지가 더 훼손이 된 것도 맞지만 네.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업인 것 뿐이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막 집에 찾아가고 채무자분들한테 가혹하게 하고 네. 이런 이미지가 큰데 사실상 저희가 하는 업무가 생각보다 심플해요. 정상적으로 이자가 들어오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안 들어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그 채권은 부실 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채권을 NPL사다 매각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NPL사가 사줘요 그걸? 제가 나름대로 울타리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저를 통해서 GPL 사업자들도 있지만 NPL 사업자들도 있어요. 저를 통해서 대출 나가신 분들이 부실이 되면은 저를 포함해서 NPL사가 같이 매입을 해드려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뭐 할인을 해서 팔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일정 기간 지나서 부실이 됐을 때는 원금하고 그때까지 쌓였던 연체 이자를 다 드리고 이전을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손실이 보는 채권이다 그러면 당연히 할인을 해야 되지만 수익을 보는 거면은 사실상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맞는 거죠. 요즘 같은 우량한 아파트 채권 같은 경우는 전혀 할인해서 사올 이유가 없고 경매로 매각만 된다고 하면 뭐 90% 그 이상의 그러면-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누구도 낙찰이 손해보지 않는 구조인 거네요.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제가 만들어 놓은 맞아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사업자가 25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NPL사는 한 4군데, GPL사는 21군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대출이 돌아가는 게 100억 이상 돌아가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부실률이 한 30% 봐요. 거기서 30억 정도 부실이 되면은 그 4개의 NPL사가 나눠서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네.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정상을 다루는 데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들어오다가 부실되면 바로 3개월 이후에 매각해서 네. 하는 거고 NPL사들은 결과론적으로 채권을 따로 저축은행이나 다른 대부사 가서 영업을 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보통 네. 수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데 부실채권 부서가 있거든요. 저 같은 대부사들, 신규 대부사들은 거래처가 없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바카스 들고 뛰어야 되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인프라 안에서 채권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을 하지 않아도 채권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부실단 채권을 왜 매입해와요? 라고 하는 건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죠. 저건 내가 너무 탐나는데 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부실 채권이 됐을 때 제가 직접 입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NPL로 넘어가면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이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채권 최고액을 120% 설정하잖아요. 네. 대부분은 무조건 150%예요. 또는 200%까지 설정을 해요. 내가 저 부동산을 갖고 싶어. 탐나는 부동산이 있으면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연체 이자는 계속 쌓여갈 거잖아요. 네. 연 20%씩. 계속 쌓여가니까 그럼 채권 최고액이 150%든 200%든 쌓였을 때 내가 채권 최고액만큼 쓰면 거의 99%는 낙찰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분의 경력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북매로 시작을 했고 한 14년 전에 상가 위주로 많이 했었고 임대 세팅 해놨다가 경북매를 하신 분들이 좀 몇 년 동안 하시면은 다른 선택지가 없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봐요. 별거는 쪽으로 GPL로 시작해서 NPL로 끝나는 투자 방식인 거예요. 그 중간에 경북매가 껴져 있는 거죠. 담보를 잡고 대출을 나갔는데 그게 부실됐어. 그럼 경매를 넣잖아요. 경매가 매각이 되면은 법원에서는 낙찰자한테 돈을 받아서 배당금을 이해관계인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경매를 조금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궁금하게 생각이 들고 채권자를 좀 찾게 돼요. 플러스 내가 나중에 이런 일을 해보려면 뭘 해야 되나 GPL하고 NPL에 관심을 갖게 돼요. 경공매보다 훨씬 관심을 갖고 하는 분들 인원수가 적잖아요. 기회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 선입견 때문에 사실 또 섣불리 하는 게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인허가를 7개월 넘게 기다렸거든요. 작년 3월에 서류를 접수해서 10월에 대부업 등록증이 나와서 첫 투자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GPL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했지만 NPL을 하려면 금감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NPL 사도 있으신 거예요? 네, 저는 NPL 이야. 대부업 법인입니다. 넘어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 수익화가 되고 뭐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팔고 잔금을 받으면 돈을 받는 건데 NPL, GPL은 이게 좀 다를 거란 말이죠. GPL은 대출이다 대출이다 네. 반복적이게 네.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내가 대출을 실행을 하면은 네. 다음 달 오늘 내가 이자돈이 들어오면은 그게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익이 실현이 되는 거고 NPL 같은 경우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부실된 거를 우리가 매입해서 매각 절차를 밟아가잖아요. 네. 첫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나서 첫 매각일이 잡히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추 10개월 정도 걸려요. 누군가가 최고가 매수인이 나오면은 낙찰이 되고 네. 그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하고 배당 기일날 이제 채권자는 배당을 수령할 그때 이제 NPL 채권은 그때 수익이 실현이 되는 경매를 넣었다가 그 부동산이 일반 매매가 되면은 네. 그때는 더 빨리 수익 실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될 수도 있고. 사례가 또 있었잖아요. 담보물의 가치에 비해 채무가 적을 때는 매매가 오히려 더 원활해요. 만약에 여신이 좀 남아있다. 그 채권을 매입을 해서 매각 절차를 밟아가는데 다른 금융사에서는 여신이 남아있으니까 대환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우리 거를 말소를 시키고 그쪽에서 대출을 다시 일으키면 원금하고 연체이자는 다 받고 그걸로 끝나는 케이스. 풍덕천동에 그 동문 아파트라고 네, 있거든요. 네. 그게 제가 경매를 넣었다가 실거래 뜬 거나 지금 현재 네. 시세는 6억 9천 정도? 경매를 넣고 네. 그걸 제가 취하를 하긴 했어요. 경매를 넣었다라는 거는 그 부동산에 이제 이해관계인이 되잖아요. 가격적인 부분을 채무자분들, 차주분들하고 좀 조율이 가능해요. 경매로 넘어가면 이제 차주분들은 경매라는 단어 자체가 헐값에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지가 크다 보니까 가격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6억 9천짜리를 한 6억 2천까지는 제가 가격 조절을 하긴 해놨는데 저희 지인분이 결정을 못 내려서 그분은 못 했는데 일반 매수자가 나와서 6억 6천에 사갔어요. 그걸. 저한테 줬으면 난 샀을 텐데. 그러니까 명의가 또 있어야 하고 네. 또 대출이 나와야 하고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사례가.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해본 경험이 있으면은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금액에 낙찰받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지만 경매 들어갔던 물건을 내가 저 금액에 사면 싸게 산다라는 게 인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런 기회가 왔을 때도 잡는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명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번 주 월요일 날 전액 상환 다 받았고 그분도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날 이사까지 마무리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채권을 5억 5천에 매입을 한 거고 6천만 원에 대한 수익을 본 거죠. 그냥 말 그대로 5억 5천에 사서 6억 1천에 그게 궁금했어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 건지. 네, 그 채권에 관련해서 6천 정도 수익을 본 거죠. 팔기 전까지 뭐 받으신 뭐 이자나 이런 것도 계속 네, 중간에 받으셨죠? 계속 받았었죠. 중간에 제가 이자를 상환을 받았기 때문에 6억 6천만 원 정도까지만 불어난 거죠.
NPL, GPL은 언제 호황이고 언제 불황인지. 경매랑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경매는 그 낙찰가율이 떨어지면 이제 개인이 이제 저렴하게 경매 물건을 취득하는 건데 반대로 배당받는 채권자들은 그만큼 덜 받는 거죠. 그렇죠. 못 네. 받는 사람이 생길 수 맞아요. 있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심할 때 지금 같을 때 이제 대부사로 대출을 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많을수록 이제 조금 호황이라고 볼 수 있고 경매랑은 좀 다르게 낙찰가율이 많이 빠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까라고 생각할 때 좀 낙찰가율이 많이 빠지면서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그렇게 손실이 나셨을 때 그때는 저는 선택지를 어떻게 찾았냐면은 채무자분들을 설득을 해서 일반 매매를 하는데 제가 기여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의 확보를 하는 거고 네. 채무자분들하고 뭔가 조율점을 못 찾고 그럴 때 내가 입찰 들어서 부동산을 유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22년도, 24년도 때 부동산들을 많이 매입을 했어요.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직접 낙찰을 받은 거죠. 이거는 보증공사다. 비유가 딱 적당해요. 네. 허그처럼 자기네들이 직접 낙찰을 받아서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거나 네. 또는 가격이 조금 회복이 됐을 때 그렇죠. 매각을 하겠다.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좀 여러 가지가 그쵸.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때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대부사들이 이제 정리가 많이 됐대요. 아. 그거를 이제 버틸 수 있는 강심장들만 남았다고 보면 되고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리스펙을 해드리고 있죠. 그러면 지금도 갖고 있나요? 그 물건들 어때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회복이 회복이 됐어요.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리스크 해지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동안 또 좋은 실적들이 있으셨으니까 그 하락기 때 충분히 잘 이렇게 이겨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19년도, 20년도 때는 뭐 너무 좋았죠. 맞아요. 맞죠. 지금도 그때 갖고 있는 거를 네. 생각하면 싸르르하게 아픈 것들이 있어요. 묶여 있는 것들. 저도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어요. 저희 아마 다 경매 그때 하셨던 분들은 네. 많이 그때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들 갖고 잊고 있죠. 사는 거죠. 잊고 뭐, 사는 묻어두고. 거죠. 저는 우리 등대지기님은 비슷하게 정상이자와 부실 채권을 같이 다루고 있고 정상이자가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NPL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질권대출이라고 하는 또 근저당권부로 또 대출을 받는데 그 이자를 열심히 내려면 월 현금 흐름이 좀 흘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대여 사업도 아. 하고 있고 정상이자를 통해서 이제 월 현금 흐름을 만든 다음에 NPL로 조금 이렇게 장기 투자로 보유하고 아. 있는 채권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NPL과 GPL이 서로 상호 어떻게 보면 보완이 되네요. 네, 맞아요. 흐름과 어떤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맞아요. 장기 예, 맞아요. 채권을 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카스 들고 뛴다고 해서 그 채권을 나한테 팔아주나? 그래서 어렵죠. 집합교육이라고 대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이제 교육을 수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대부업 교육을 받고 있으세요. 경매처럼 대중화되고 있구나. 입지랑 경쟁이랑 또 이런 싸움들이 있겠죠.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저희를 많이 찾아와 주시기도 하시고 거인의 등에 올라타는 거죠, 사실. 진짜 이게 원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럼 GPL로 현금 흐름 얼마 정도 나오고 계시냐 물어보면 그냥 궁금할 거야.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만 한살 많은데 놀라지 마시고. 네. 네. 자, GPL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이신지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합니다. 한 4천 정도? 4천 월에 정도. 4천? 예. NPL 채권을 매입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나가는 이자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충당을 하려면 정상 채권이 있어줘야 돼요. NPL 채권을 매입한 게 뭐 한 70억 정도다 네. 라고 하면은 네. 질권대출이 한 7% 정도 나오거든요. 70억 정도 매입해놨다 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4천에서 4,500 정도 발생이 되는 거죠. GPL은 제외하고 제외하고. NPL만 70억 정도. 합치면 무난히 뭐 100억은 넘는다는 네, 뜻이 100억 정도는 될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유, 잘했네 자네. 잘했어. 신생이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강생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건지 아니면 떠먹여주는 건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이라서 못한다?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제대로 수익 내기가 경매도 똑같잖아요.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은 누구나도 받을 수 있어. 근데 제대로 수익을 내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이런 데 찾아가면은 여신관리팀이 따로 있어요. 그쪽에 가서 나 채권 매입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반겨요. 근데 거기는 돈이 되고 수익이 되는 구조의 물건을 매각하지 않아요. 신생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현행상 법정 최고금리는 20%잖아요. 네. 20%를 꽉 채워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채권은 대부 채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사들을 조금 방문들을 조금 신생업체들이 하긴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기존에 있던 대부사들도 신생업체들하고 거래를 트는 거에 되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렇죠. 문제가 됐을 때는 매각한 사람도 문제가 되고 매수한 사람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를 쉽게 트진 않아요.
그리고 신생업체가 잘 아냐 실무에 대해서 모르는데 가르쳐주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영업 뛰는데 부수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울타리를 만든 게 우리가 대출 나가고 부실된 걸 우리가 매입하면은 그런 비용들이 또 절감이 되는 거예요. 영업 비용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도 생각보다는 비싸요. 네. 채권이 금액이 1억짜리가 아니라 50억만 해도 2%만 해도 그것만 해도 1억이거든요. 그 돈만 절감이 돼도 많은 것이 세이브가 되죠. 그것도 궁금하네요. 등대지기님 같은 분들이 많나요? 어느 정도 몇 프로세요? 성이? 근데 항상 되게 겸손하세요. 나는 구멍가게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진짜 구멍가게 정도 너무 수준밖에 안 돼요. 큰 자본 이제, 규모가 네. 많죠. 저는 그 어. 기준을 그걸로 봐요. 22년도, 3년도에 버텼던 대부 업체들은 전 다 중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뭐 GPL이든 MPL이든 교육하는 데는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근데 실제 수강생들이 투자까지 꾸준하게 이어가게끔 하는 커뮤니티는 많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 1, 2천 정도 하겠다라는 게 안 돼요. 채무자분들이 원하는 금액, 대출 금액이 물론 소액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몇 억씩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개인이 그 정도의 자력이 된다 하더라도 한 건에 그렇게 나간다라는 건 되게 부담감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대출을 3억을 요청을 해. 한 군데서 나가기 너무 부담스러워 하니까 네. 쪼개 1억, 1억, 1억씩 해갖고 3억을 만들어서 대출을 나가게끔. 그러니까 그거는 공동 투자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쵸. 1억, 1억, 1억 하면 내 걸로 이렇게 하는. 그쵸. 근저당부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공동투자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고 한 부동산에 여러 대부 업체들이 이렇게 대출이 나갈 수도 있는 구조인 거죠. 아, 그래서 등기부를 보면 선순위 근저당 1금융이 있는데 막 대부업체 여러 데서 막 들어오는 네. 게 있더라고요. 네, 근저당이. 나 8번 궁금한 수익 사례 등대지기님 말씀하셨고 희망퇴직자님은 GPL 같은 경우는 통상 법정 최고금리인 2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치면 네. 17%에서 20% 정도의 수익률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NPL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데 그 이유는 질권대출이라고 현금 유동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채권 원금 2억인데 그 2억의 채권을 이전을 해오는데 그 2억 중에 일부를 이제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저당부 근질권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 금융사에서 질권 대출을 받으면 수익률이 훨씬 올라가는 거죠. 내 현금 에쿼티는 조금 들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매입한 채권이 원금 2억 5천짜리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2억의 질권 대출을 받았어요. 삿대고 뽀대고 한 7천 정도 현금이 들었다고 치면 매달 2억 5천에 대한 연체 이자는 416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질권 대출 2억을 받으면서 7.5%의 금리로 받아왔을 때 매달 125만 원씩 내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매달 이자 수익만 291만 원씩 쌓여간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7천만 원 투자해서 매달 맞아요. 300만 원씩 남는 맞아요, 거죠, 순수익으로. 맞아요. 네, 맞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뭐야 2년 하면은 거의 회수가 다 되네요. 원금만큼 남네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NPL은 참 리스크가 있으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허가 7개월을 기다릴 정도로 해야만 한다라는 의지가 이제는 조금 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GPL, NPL의 비율을 맞추면서 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투자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22년도에 경매로 시작했으니까 4년 차. 네. 직장인 때 아름아름 경매했던 시절하고는 또 다르고 GPL, NPL을 알면서 경매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확장됐어요. 품이 적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투자 방식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너무 재밌게 또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좀 알아가는 단계라서 집에 가서 아마 찾아보고 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네. NPL인데 GPL 할 때 반신반의했어요. 네. 그때까지는 저도 경매만 했었고 금감원 등록은 그때 당시 이제 3억이었거든요. 네. 맞아. 근데 또 늘은 게 이제 5억이에요. 앞으로 또 계속 늘겠죠. 맞아요. NPL은 금감원 관할이 되니까 1년에 보고서도 써야 되고 막 이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한번 딱 배당 받아보니까 네. 입맛이 싹. 그쵸. 이거다 싶어서 그때부터 부동산 다 처분했어요. 다 현금 만들었어요. 상가 다 팔고 단계가 또 있어요. 처음부터 NPL로 접근한다라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GPL로 1년 정도 수익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 그때 다시 선택지를 찾는 게 NPL사예요. 또 저희가 NPL, GPL에 대해서 문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수강생분들의 그 니즈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특강
또 준비를 했고 정규 강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만 하고 뭔가 끝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볼 때까지 뭔가 봐주시고 끝까지 챙겨주고 이런 모습이 오늘 인상 깊었는데, 특강에서 일단은 커리큘럼? GPL과 MPL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다룰 것이고요.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률 계산을 해드릴 거고, 판단의 몫은 이제 특강 수강자분들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경공매에서 한계점을 느끼신 분들이 다른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했을 때 GPL과 MPL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분명히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제 정규 수강생분들한테 뭐 각종 대행 서비스 이런 것도 다 연결을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모든 강의에 대해서 또 할인 혜택을 드리거든요. 네. 우리 정규 교육생분들에 한해서는 90% 할인인가요? 맞아요. 10분의 1 가격으로 11,000원에 진행을 하고, 이제 외부인 분들한테는 11만원 네. 가격으로 저희가 강의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정규 강의가 다른 데랑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강의들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두 분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 강의와 조금 다를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강의를 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저를 통해서 강의를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투자는 제가 진행을 시켜드리는. 만약에 GPL 먹여주셨는데 연체돼 그러면 사가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손실볼 걱정이 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뭐 해결해 줄게, 이러면 사실 안심이 되죠. 뭐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사실상 2년 동안 그 25개의 사업자들이 투자를 해왔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단 1원도 손실을 안 보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실행에 옮겨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 같아요. 투자 상한 금액을 좀 상의를 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의를 듣고 수강을 했으면은 비용을 지불해서 시간을 썼으면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좀 전에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리치스쿨이 아니라도 다른 매체에서 교육도 듣고 이런 프로세스로 간다라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시드 문제거든요. 10억 할 거야 라고 하면은 10명 하면 그게 100억인데 그게 소진되는 데는 분명한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커트라인 잡은 거는 한 사람당 2억이면은 10명이면 한 20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정도면 소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다 라고 기준점을 잡은 게 2억이었던 거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점, 그 시점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사업자 만드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한 1개월 정도 소진이 되고요. 사업자 설립되고 나서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아니 그럼 반대로 2억이 출되면은 뭐 1,000만 원도 되고 500만 원도 소액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인허가를 받을 때 1,000만 원으로 회사 설립은 할 수는 있어요. 아, 그 자본금의 기준이 또 되는 네. 거예요, 할 때. 네. 아. 그래서 또 제가 궁금했던 게 현금 2억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들고 있다가 일단 5천만 원 채권 먼저 해보고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선생님 저 1억 5천 모아왔습니다 라고 해도 2억까지는 무조건 해주시는. 네, 가능하죠. 그거는. 네, 약속이니까. 네. 혹시 배워서 혼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무조건 같이 하는 게 이득일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GPL이나 MPL은 네. 안다 모른다로 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네. 초반에는 무조건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끌어줘야 돼요. 아, 이거는 아는데 인프라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질문. 이거 그러면 GPA를 하면 사업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저희 수강생들 분들 중에 공무원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아예 사업자를 못 낸다. 펀딩도 하셨었잖아요. 그거는 아직 계획이 없으세요? 펀딩도 만약에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가능은 해요. 펀딩도 제가 한 7, 8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뭐 펀딩 갖고 단 한 번도 문제 생긴 적도 없고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반면에 안정성은 확보가 되는 거죠. 세후 10%다 보니까 그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거예요. 등대지기님과 네. 희망퇴직자님을 모시고 MPL, GPL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그렇고 피디님도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첫 촬영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노출된 적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 와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고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누구든 사실 전업을 할 수 있고 이 GPL, MPL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네. 나왔으니까요. 좀 관심이 있다 하시면 특강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대지기님은 너무 먼 산으로 느껴지실 거고 퇴직자님을 보면서 꿈을 많이 키우실 것 같아요. 뭐 들으시는 그래 분들이. 주시면 참 좋죠. 제가 자주 듣던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좋으면은 이런 울타리까지 만들면서 수강생들을 그렇게 케어를 하면서 일을 만들어 가냐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듣긴 했거든요. 저도 초반에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게 너무 달달하고 맛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상 오랜 시간 해보니까
되게 제한적인 거거든요. 투자 금액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한 개인은 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풀이 많아지고 기회를 그만큼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진짜 NPL이나 GPL의 투자 방식은 무조건 이게 답이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경공매를 경험해 보신 분들한테는 새로운 경험이 될 거고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거다. 저희도 새로운 도전이고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또 귀한 두 분 모시고 촬영을 했는데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NPL에 대해서 좀 선입견을 깨고 어떤 건지 좀 알아가시는 시간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제 자본금은 한 1억 5천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대출이 딱 나가고 보니까 다달이 이자가 들어오는 거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돈을 더 구해와야겠다라는 게 마음가짐이 바로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한테도 돈을 이제 펀딩을 받아서 좀 더 자본금을 계속 키워나갔죠. 대출은 한 9건, 상환된 건 2건 정도 되고요. 한 달에 한 6번, 7번 이자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금액이 어떻게 되죠? 지금은 940만 원? 대출 6억이 나왔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세 분 모셨고 등대지기님부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NPL 투자자 등대직입니다. 반갑습니다. 낯이 익으신 희망퇴직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NPL 전업투자자 희망퇴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뉴페이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대부업 GPL 투자를 하고 있고 NPL 지금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추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등대지기님한테 배우신 분? 근데 등대지기님 곁에는 미인이 많나봐요. 남자분들은 안 계십니까? 남자분들도 계세요. 아 계시는구나. 어떤 거 하고 계신지. 저는 일단 GPL 투자를 하고 있고요. 등대지기님 처음 만나게 된 거는 재경사라는 커뮤니티 통해서 이제 경매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22년도 초반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10N년 차 고등학교 친구고 먼저 저를 경매로 인도해줬는데 지금은 제가 대부업으로 반대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하신 분들은 NPL은 한 번씩 다 들어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GPL이 오히려 익숙치가 않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GPL에 대해서 저희 등대지기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L 투자 방식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금 갖고 투자하는 방식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담보를 잡고 근저당 설정한 후에 약정한 금리대로 수익을 보는 투자 방식인 거예요. 그냥 내 자본금 갖고 내 자본금만큼에 대한 금융회사를 차려서 내가 운영하는 은행을 만들어서 그거를 대출을 실행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투자 방식이다 하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보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출이 나가는 거죠? 담보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담보에 맞게끔 그 한도를 정해서 대출을 실행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죠. 예상 낙찰가를 유추해 볼 수는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 경험이 있으셔야 되고 그게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GPL 투자로 하기엔 더 용이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경매를 한 번도 안 하고 GPL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케어를 해드리죠. 그러면 그 담보의 대출이 어느 정도 나가도 되겠다를 등대지기님이 거쳐서 하는 건가요? 어차피 그게 부실채권이 됐을 때 NPL사들이 매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컨펌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대부업은 담보를 거는 것도 있지만 무담보 대출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갈래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담보 대출이. 무담보는 아예 안 하세요? 네, 신용대출이라고 하는데 신용대출은 거의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가 조금 더 있긴 하고 담보부는 대출 금액이 좀 커요. 그리고 신용대출은 그 반대로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만큼 인력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게 단점이에요. 신용대출은. 그럼 GPL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직장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긴 해요. 어떤 걸 하세요? GPL 하면? 야 돈 갚아! 이제 안 들어왔다!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어떤 업무를 할지 상상이 안 돼가지고. 일단 뭔가 대출건이 생기면 등기부등본을 보내주면 먼저 그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가도 괜찮을지 그거를 먼저 조사를 하고 제가 먼저 1차적으로 조사를 하면 매니저님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죠. 확인을 하시고 이 정도면 안전할 것 같다 하면 이제 대출이 실행이 되는데요. 웬만한 그런 서류나 이런 거는 법무사님이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직장을 병행해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법무사님이 계시고 대출을 우리가 심사를 하고 그 물건의 가치를 판단을 해서 대출이 이 정도 나가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차주분들하고 이제 자서를 직접 받는데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개사님이나 또는 법무사님이 대신 자서를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투자부로도 얼마든지 GPL 투자가 가능한 투자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매 한 건 단타
칠 때 물건조사 뭐 해가지고 시간당 얼마짜리 부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GPL 운영하시면서 시간 어느 정도 드시는 것 같으세요? 한 달에? 건 바이 건으로 대출건이 있으면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그럼 만기도 있어요? 그럼요. 만기는 어느 정도예요? 만기는 보통 1년 정도 그러면 1년 동안 이자 받다가 원금을 받는 거네요?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GPL 이자가 20% 이렇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보통의 사람이 생각할 때 누가 미쳤다고 20%짜리 대출을 받아? 싶은데 저희 대부사 쪽에 오시는 분들이 소득 수준이 좀 높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고액의 연봉자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자에 대한 부담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직장인들은 흔치 않거든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방문을 주로 하고, 굳이 정하자면 개인 사업자들도 많고 법인 대표님들도 많으시고.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대부 중개사분들이 또 따로 계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중개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고, 그분들도 면허를 취득하시고 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에요. GPL과 NPL 투자의 장점, 이걸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많이들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특강 때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매를 몇 번 해보셨고 주택수에 이제 더 이상 늘리고 싶지 않다, 이 정도면 경매를 좀 많이 해봤다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시드가 많은 분들, 그리고 직장과 병행해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품이 적게 들어가는 일, 부업을 찾고 계신다고 하면 일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업이지 않을까. GPL 어떤 분한테 추천하세요? 해보셨으니까. 저는 일단 직장의 한계를 느끼시거나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뭐 직장인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돈을 좀 키워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GPL 하면 좋다. GPL은 투자 금액이 크면은 그만큼 많이 들어와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근데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금액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GPL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갖고 큰 수익을 본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진 않고, GPL 투자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내가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GPL 투자 방식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GPL은 말 그대로 이제 채권을 갖고 있는 건데, GPL 채권은 언제든지 또 현금화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는 연수익률 18%에서 20%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다가 돈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로 만들어서 또 투자할 수 있게끔 우선 요건이 좀 충족이 돼야 돼요. 대부거래가 약정이 됐다라고 하면 만료 전에는 그 채권을 임의대로 이전할 수는 없어요. 임의대로 이전하는 건 불법이에요. 이걸 현금화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차주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 양도는 가능해요. 또 하나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부분은 내가 채권을 현금화로 만들기 위해서 내 채권을 받아줄 곳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멤버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한 25군데 정도 되니 그분들한테 양도를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금액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1억짜리 근저당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한 달도 안 걸려요. 2주면 현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대출 받으면 중도상환 수수료 내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약정할 때에 정하죠. 법정 최저고금리 이하로 설정을 하는 거죠.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으면 금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면 그만한 이제 금리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법정 최고금리는 20%잖아요. 20%를 초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정상금리로 20%를 받았는데 중도상환 수수료 2%를 받으면 22%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금리가 18%야.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를 2% 넣는 거는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상환될 것 같으면 금리를 낮게 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걸고, 길게 쓰실 것 같다라고 하면 고금리로 가시는 게. 살아계시는 사례분들이잖아요. 수강을 하신 분들이니까 GPL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뭐 대출 몇 건 정도 나갔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직장인이신데 공개하셔도 됩니까? 부자인 거 공개하셔도. 일단 저는 처음에 제 자본금은 한 1억 5천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대출이 딱 나가고 보니까 다달이 이자가 들어오는 거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돈을 더 구해와야겠다라는 게 마음가짐이 바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한테도 돈을 이제 펀딩을 받아서 좀 더 자본금을 계속 키워나갔죠. 대출은 한 9건, 상환된 건 2건 정도 되고요. 한 달에 한 6번, 7번 이자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띠링띠링 이렇게 울리는 거죠. 다 각자 다른 날짜에. 건물주보다 낫네. 금액이 어떻게 되죠? 지금은 한 940만 원? 대출 6억이 나왔고 한 6억이 나가는데 지금 거의 1,000만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거의 1,000만 원 정도. 한 번도 부실채권이 된 적이 없습니까? 연체된 적 거의 없었고 중간에 이제 상환하는 것만 2번 있었고요. 상환하면 아쉽겠어요. 좀 아쉽죠. 이게 담보물이 좋을수록 상환이 되면 아, 왜 이렇게 빨리 갚으셨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연체돼도 사실 연체이자가 쌓이고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연체이자를 어쨌든 좀 쌓아갈 수 있는 거죠. 연체되면 어차피 NPL사가 매각하기 전까지는 연체이자가
계속 쌓여가니까 좀 지연되면 쏠쏠하게 들어오겠네 하고 또 기다리는 거죠. 지필사는 절대 손해볼 수 없는 구조인 건가요? 담보물의 가치를 잘 확인을 하면 네, 사실상 그렇게 손해볼 구조는 아니라고 GPL은 생각을 굉장히 해요. 안정적인 투자예요. NPL이 아무래도 경매 집행하고 매각되는 과정에서 또 변수들이 있는 거라 GPL 같은 경우는 변수가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 궁금하실 게 왜 돈 되는 채권을 이렇게 수강생들 줄까? 나였으면 어떻게든 돈 끌어와서 내가 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신용대출에 비해서 이제 담보부가 대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소진되는 게 금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뭐 50억을 대출 나가겠다. 50억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라서 대출 나가고 싶어서 다 줄 서 있어요. 사실은. 6억에 1,000만 원밖에 지금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가지고 투자하시다가 월세로 전향하시고 집을 매각한 비용으로 대법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95년생이라고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저는 할 거거든요 일단은.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넣어서 명확하게 얼마가 나온다라는 데이터도 없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선뜻 힘을 줘갖고 투자 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2년 동안 GPL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불어난 상황인 거고 이제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매달 들어오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이면 얼마를 벌 수가 있는데 내가 왜 이 돈을 깔고 앉아 있을까? 이런 계산법이 또 나오는 거죠. 지금 GPL 하시다가 NPL로 전환 준비하고 계시다 그랬고 어쩌다가 또 NPL까지 전환을 하셨는지. 생각보다 GPL도 현금이 마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금 유동화 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NPL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질권 대출이 뭔지 등대지기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NPL을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큰 이유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목적이 가장 커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근저당을 이전하는데 현금 다 주고 가져와. 그러면 GPL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레버리지를 이제 질권 대출을 이용을 하면은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근저당권을 돈놀이. 담보로 해서 대출을 또 다시 받는 거죠. 처음에 대출을 저한테 받은 사람은 왜 은행에 가서 대출 안 받고 왜 나한테 왔을까?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이 나오는데 대부사 쪽으로 찾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한도예요. 한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돈이 2억인데 시중은행에서는 지금 1억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은 대출을 더 받아야 되니까 더 해주는 곳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5억이라는 채권을 이전을 할 때 내가 지금 당장 저 채권을 이전하려면 5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5억이 아닌 1억 5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70%가 대출이 나오면 유동화는 무조건 동시로 진행해야 돼요. 얼마나 차이가 있길래 NPL로 넘어가신 걸까요? GPL 같은 경우는 통상 17에서 20% 정도? 법정 최고금리까지 수익률이 제한되어 있지만 NPL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라든지 질권대출을 받는 양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질권대출이 70%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통상 한 40%에서 70% 사이? NPL은 채권을 갖고 있고 이 연체된 채권을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이자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자를 쌓아두고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각이 되면 이제 낙찰자가 되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는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목돈과 이런 게 한 번에 들어오는 투자 방법이 NPL이고 GPL은 정상적인 이자가 매달 금융월세로 꽂히는 투자. 제일 이상적인 거는 GPL하고 NPL을 병행을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그림이긴 해요. NPL만 한다 그러면은 질권대출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질권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말 그대로 일을 해서 벌어서 이자 돈을 낼 수는 없잖아요. GPL로 들어오는 이자 수익 갖고 질권 이자를 내는 구조가 제일 이상적인 그림이긴 하죠. GPL, NPL 사업자 관련해가지고 7월 달에 뭔가 달라진다고 소식을 좀 들었어요. 어떤 점이 뭐 달라진다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부업 등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자본금 요건이 강화됐어요. 개인 같은 경우는 현재 1,000만 원으로 설립이 가능한데 이게 1억이 되는 거고요. 자본금이.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으로 개정이 됩니다. NPL은 동일하게 지금 5억 자본 요건이 있고요. 그게 한 번 오른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오르지 않았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체들도 시행 후 2년 이내에 등록 요건을 갖춰야 돼요. 2년 후에도 이 자본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7월 기준으로 자본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 그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이라고 오프라인 교육이 1회 있어요. 그거를 마쳤을 때 교육 이수증이 나오고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를 설립하는 요건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법인 같은 경우도 법인 등기를 하고 대부업 허가증을 받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한두 달이면 보통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개인이랑 법인이랑 하는 거에 차이가 좀 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들어오는 수익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소액으로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법인은 좀 부담되면은 개인으로 하시고, 만약에 내가 수익이 월 한 1,000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나가야 되는 세금이 또 발생돼요. 개인 사업자는 많이 벌면은 벌수록 많이 세금이 나가는 구조고, 법인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순소득이 2억 미만일 때는 법인세 10%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개인 사업자로 할 거냐 법인 사업자로 할 거냐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5천 정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 하셔도 크게 영향이 없으실 것 같고, 자본 요건이 이미 충족이 되시기가 어려우니까 3억까지는. 2년 이내에 또 맞추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월 소득이 많이 높으시면 또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법인 운영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러면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규제가 생겼을 때 기존에 있던 대부사들은 오히려 이득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이미 통과를 했고 이제 문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대부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뭐 영향이 좀 있을까요? 변경된 거를 한번 겪어봐야겠지만 유추해보자면은, 그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졌으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더 이 투자 방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시장의 변화는 경험해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명확해진 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전에는 마음만 먹었으면 할 수 있었던 투자 방식이 이제는 조금 문턱이 높아졌으니 쉽지 않더나. MPL은 무조건 전업이어야 할까요? 투자 금액이 많으면은 그만큼의 뭔가가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GPL이 됐든 MPL이 됐든. 투자 금액이 많아지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전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투자 금액이 적으면 내가 전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차이인 거지, 전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또 GPL 정규 강의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GPL 정규 강의 어떻게 또 준비하고 계신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GPL 정규 강의는 사실 강의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정규 강의가 시작할 때부터 사업자 설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만큼 실무 위주고 실제 투자를 단기간 안에 진행할 수 있는 강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를 저를 통해서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은 저랑 하되 길게 갈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교육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관리하고 영업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릴 거예요. 실무를 실제로 하는 분께 교육을 받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대부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또 기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좀 도전을 해보시고 그 수익의 맛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메이저님은 푸시를 되게 잘하세요. 진짜요? 왜 나는 푸시를 안 해줘? 사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로드맵을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밟아 가보면 어떻겠냐. 빨리 이제 사업자를 내라. 뭘 해라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그게 더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이 길을 걸어봤을 때 그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 정도 선에서는 내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누군가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은 그 길을 내가 혼자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옆에서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